노인 채용론의 주요 사항을 한번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의 변화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의 신체적 변화 7가지. 노인의 신체적 변화 7가지. 근감소, 골밀도가 떨어지고 심폐기능이 저하되고 유연성이 떨어진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반응 속도도 느리다. 대신 체지방은 올라간다. 신체적 변화, 근감소, 골밀도 저하, 심폐기능 저하, 유연성 저하, 균형감 저하, 반응 속도 저하, 체지방만 올라간다. 그리고 정신적 변화, 우울증, 치매 위험, 자아존중감 저하, 사회적 고립감. 정신적으로는 우울증이 오고 치매 위험이 높아지고 자아존중감이 떨어지고 사회적 고립감이 생기고. 그리고 생물학적 노화 이론입니다. 먼저 손상 이론. 손상 이론은 세포 손상의 누적이 세포의 기능 장애와 괴사의 핵심적 결정 요소라고 보는 것이다. 생물학적 노화 이론, 손상 이론입니다. 세포의 손상 누적이 세포의 기능 장애와 괴사의 핵심적인 결정 요소다. 그러니까 세포 손상이라는 거죠. 두 번째, 유전적 이론. 인체 내의 노화 속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유전적 역할에 초점을 준다. 인체 내의 속도 조절에 인체 내의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유전적 역할에 초점을 둔다. 다시 노화 이론을 유사점손이라는 앞 키워드를 순서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유사점손, 유전적 이론. 인체 내의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유전적 역할에 초점을 둔다. 유사점손의 사용 마모 이론. 신체 기관도 기계를 오래 사용하면 기능이 약화되고 정지되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퇴화한다고 본다. 사용 마모 이론. 신체 기관도 기계처럼 오래 사용하면 기능이 약화되고 정지되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쇠퇴한다고 본다. 유사점손의 점진적 불균형 이론. 인체기관이 각기 다른 속도로 노화하면서 생물학적 기능, 특히 중추신경계와 내분비계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점진적 불균형 이론. 인체기관이 각기 다른 속도로 노화한다. 그래서 불균형이 생긴다. 유사점손의 손상 이론입니다. 세포의 손상이 세포의 기능 장애와 괴사의 핵심적인 결정 요소다. 손상 이론. 세포 손상이 원인이라는 얘기죠. 유사점손, 유전적 요인. 사용 마모 이론. 점진적 불균형 이론. 손상 이론. 이렇게 네 가지를 생물학적 노화의 특성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화의 특징. 생물학적 노화의 특징. 생물학적 노화의 특성입니다. 요거는 내비 좀 보고 가세요. 내비 좀 보고 가세요. 내비 좀 보고 가세요. 내비 좀 보고 가세요의 내인성. 노화는 질병이나 사고가 아닌 내적인 변화에 의존한다. 내비 좀 보고 가요. 내비 좀 보고 가세요의 비가역성. 되돌릴 수 없다는 거죠. 노화는. 다음, 내비 좀 보고 가세요의 점진성. 노화에 따른 연령이 증감에 따라 심해지며 점점 회복이 불가능한다. 노화에 따른 변화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심해진다. 어쩔 수 없다.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비가역성하고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내비전 보고가의 보편성. 노화에 따른 변화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일어난다. 두루두루 보편 일어난다. 내비 좀 보고 가세요의
고유성. 개인 차이가 조금 있다는 얘기죠. 개인 차. 내비전 보고 가서 이후에 가변성. 이것도 고유성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가변성. 내비전 보고 가세요. 쇠퇴성. 노화는 신체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사망을 초래한다. 쇠퇴한다. 내비전 보고 가세요의 유해성. 말 그대로 몸에 해로워서 결국에는 죽게 된다. 그런 뜻이죠. 노화의 특징, 내비전 보고 가세요. 내인성, 비가역성, 점진성, 보편성, 고유성, 가변성, 쇠퇴성, 유해성. 이렇게 해서 노인의 변화를 알아봤고요. 다음, 보디빌딩 전문 지식입니다. 근육의 종류. 수위근이는 내 맘대로군. 골격근은 수위근이다. 심장근, 불수위근이다. 평활근, 내장근은 또 불수위근이다. 심장근은 스스로 지가 혼자 뛰는 거죠. 평활근도 마찬가지. 자동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뭐 위장을 움직이라 말하는 게 아니고 위장은 지 스스로 움직인다. 근데 골격근은 마음대로군. 중추신경에서 명령을 내리면 말초신경에 전달돼서 수위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골격근은 수위근이다. 근섬유의 유형은 타입 1, 타입 2로 나눠지는데 타입 1은 지근입니다. 지근. 즉 지구력을 바탕하는 지근. 타입 2는 속근. 순발력을 바탕으로 하는 속근입니다. 속근. 근섬유는 그러니까 지근도 있고 타입 1은 지근이고 타입 2는 속근이다. 근비대의 원리는 점진적 과부하. 단계적으로 부하를 높였을 때 근육이 손상이 되고 초바 회복 기간에 영양분을 잘 섭취하면 기회의 창시간에 영양분을 잘 섭취해서 휴식을 통해서 회복이 된다. 초과 회복. 그리고 영양은 단백질은 kg당 1.2에서 1.6g을 섭취해야 되고 운동 후 30분 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노인은 유신 함량이 중요하다. 유신은 뭐냐면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근섬유 합성의 가장 중요한 아미노산입니다. 음식으로 섭취해야 되는 거죠. 주로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닭가슴살, 참치, 연어, 달걀, 치즈, 유제품에서 나오는 것이다. 유신 함량이 중요하다. 응급처치는 프라이스 원칙, 라이스 원칙이죠. 프라이스가 아니고 라이스 원칙. 라이스, 레스트, 안정을 취하고, 아이스, 냉찜질을 하고, 컴프레션, 압박을 가하는 거죠. 엘리베이션, 거상,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CPR을 순서하고 CPR, 그리고 AED 같은 것이 있죠. 자, 다음은 노인 스포츠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의 지도의 원칙은 개별성, 점진성, 안전성, 최우선, 긍정적 강화를 꼽을 수 있다. 개개인별로 특성이 다르니까 그 개별성을 적용해야 된다. 점진성, 점차적으로 서서히 늘려가라. 안정성, 안전이 최고다. 그리고 긍정적 강화를 시켜줘라. 머신 지도 시에는 사전에 체력 측정을 해서 무게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이 맞을까를 파악을 하고, 좌석 같은 경우도 높이나 그리고 앞뒷면의 간격을 조절해 줘야 되고 보조자를 반드시 배치하는 것이 좋다. 부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노인 응급처치가 일반 응급처치와 다른 점은 노인은 골절 위험이 높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고
약물 복용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응급처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의사소통도 정상인과는 다르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운동 전에 체력을 측정하는 이유는 건강 상태를 파악해서 적절한 강도를 설정하고 안전을 확보하고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운동 전, 운동 후에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체력 측정을 한다. 25년도 기출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의 근감소, 근육 약화의 원인과 해결책을 설명하시오. 노인이 왜 근감소가 일어나느냐? 원인, 성장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겠죠. 성장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근육이 감소하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활동량이 감소하니까 더 그렇고, 단백질 섭취도 부족해지고, 그리고 신경근도 저하가 되니까, 신경근이 저하가 되면 근육의 그 전달한 영역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근육의 움직임도 떨어지겠죠. 이거 해결책은 저항 운동을 주 2, 3회 하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며 1.2에서 1.6g 유신 함량, 그러니까 육류에서 많이 섭취해야만 되는 유신 함량이 높은 식품을 섭취해야 된다. 닭고기, 소고기, 닭가슴살, 뭐 돼지고기, 그 외에도 많이 있죠. 다음 구술기출입니다. 고혈압 노인 환자 운동 시 주의사항. 이거는 뭐 지난번에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자, 보겠습니다. 23년 기출문제입니다. 손상이론 얘기인데 그것도 아까도 설명한 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손상이론, 유전적 이론, 점진적 불균형. 다시 한번 할까요? 손상이론은 세포와 분자 수준의 손상이 축적되어 노화가 진행된다는 이론이다. 유전적 이론은 인체 내의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 데서 유전적 역할이 중요하다. 점진적 불균형, 인체 기관이 각기 다른 속도로 노화하면서 불균형을 초래한다. 다음, 노인의 변화 지도. 노인의 신체적 변화에 따른 보디빌딩 지도 방법을 설명하시오. 근감소는 저항 운동으로 처방해야지 근육이 크겠죠. 그리고 적정 단백질을 좀 보충하고, 골밀도, 뼈가 약해지는 것은 충격을 최소화하는 머신 운동을 우선으로 하라. 균형 감각이 전환됐을 때는 항상 보조자를 배치해서 위험에 대비하고 앉아서 하는 운동을 우선시하라. 당연하겠죠. 균형 감각이 저하됐는데 서서 하는 운동보다는 앉아서 하는 운동. 그래서 앉아서 손으로 자전거 돌리는 거 하고, 그리고 앉아서 자전거 타기, 이런 것을 하는 거죠. 심폐기능이 저하된 사람, 강도를 점진적으로 처음부터 세게 하지 말자. 충분한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해라. 유연성이 저하된 사람, 가동 범위 내에서만 운동을 해라. 너무 무리하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노인의 낙상 예방을 위한 운동 지도 방법. 균형 운동을 꼭 포함시켜라. 한발서기, 타이치 요가. 한발서기나 타이치나 요가. 타이치는 저기를 얘기하는 거죠. 중국의 타이치. 중국인들이 많이 하는 운동 있잖아요. 느리게 운동을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하지 근력을 강화하라. 레그 프레스, 스쿼트 뭐 이런 걸 해서 아무래도 하체가 튼튼해지면 넘어지는 일이 좀 들겠죠. 운동 공간의 환경을 점검해서 미끄럼을 방지하고 조명도 적절하게 설치해라. 적절한 운동화 착용을 해라. 미끄러지지 않는 운동화, 그리고 보조기구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다음, 노인 보디빌더에게 적절한 영양 섭취 방법을 설명하시오. 체중 1kg당 1.2에서 1.6g. 일반인보다 조금 높게 먹는 거죠. 일반 노인보다. 유신 함량이 또 나오네요. 유신 함량이 높은 식품.
유청 단백질 육류. 유청 단백질은 계란의 흰자에 해당하는 그런 단백질 얘기하는 거예요. 우유에서 뽑아내는 거. 운동 후 30분 내에 단백질을 섭취해라. 골든타임, 기회의 찬 기간 내에 수분은 충분한 수분을 보충해서 갈증 신호를 둔화시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갈증 신호가 오기 전에 수분을 섭취하라. 탄수화물, 에너지 공급용 복합 탄수화물을 먹어야 된다. 칼슘, 비타민 D를 섭취해서 골밀도를 유지하라. 근비대, 근육 성장의 원리. 아까도 얘기했죠. 점진적 과부하 운동 자극이 근육에 가해져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초과 회복이 일어난다. 이전보다 굵고 강한 근섬유가 재생이 된다. 핵심, 충분한 단백질, 수면 확보가 필수하다. 잘 먹고 푹 쉴 때 초과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노인은 회복 속도가 느리므로 운동 빈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최소 48시간은 휴식을 취해야 된다. 과부하 운동을 하고 나면. 머신 운동 지도입니다. 노인에게 머신 운동 지도 시 필요한 것을 설명하세요. 운동 전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질환도 파악한다. 머신의 좌석 레벨 조절법을 먼저 지도한다. 1RM을 측정해서 또는 예측해서 중량의 40에서 60%로 실작하라. 보조자를 항상 대기시켜서 위험에 대비하라. 호흡법은 반복해서 지도하라. 힘을 쓸 때 내쉬고 이완할 때 들이마신다. 수축 시 힘쓸 때 수축할 때 그리고 이완 시 통증 불편함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안내하고 통증이 심하면 운동을 즉각 중단한다. 이 정도가 노인 그 탑 10 문제 뽑은 거 외에서 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한번 반복해서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